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접한 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기존 거래금융기관에서 이용하던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 상담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매출과 이익은 늘고 있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나고 있으니 회사의 영업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실제 현금 유입으로 이어져 원금과 이자를 갚을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이 기업의 대환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에비뉴 김한권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대표는 매출과 이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그 성장이 실제 현금 흐름과 상환 여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회사를 두고 대표와 은행의 판단은 왜 달라질까요? 오늘은 은행이 왜 매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영업을 통해 돈이 들어오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나간 뒤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남는지를 뜻합니다. 대표는 묻습니다. 우리 회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은행은 묻습니다.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 대표는 성장의 방향을 말하고 은행은 상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은행도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투자자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투자자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그만큼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기업이 크게 성장하든 그렇지 않든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성장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이 실제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현금 흐름까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매출은 기록되지만 돈은 아직 회사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해 재고를 늘렸다면 재고를 확보하는 데 현금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직원급여와 원재료 대금, 임차료, 세금과 이자는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팔고 난 돈이 제때 들어오고 있는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뒤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돈이 남는지를 봅니다. 한 기업의 최근 3년 숫자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32억 원에서 38억 원, 다시 40억 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대표의 눈에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다른 숫자도 함께 봅니다. 영업을 통해 만들어낸 현금은 1년 전 6억 2,500만 원에서 현재 5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은 5억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그대로인데 이를 갚을 수 있는 현금 창출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DSCR은 영업으로 만든 현금이 연간 원리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회사의 DSCR은 1.25에서 1.08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원리금을 갚을 수는 있지만 갚고 난 뒤에 남는 여유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에게는 성장하는 회사로 보이지만 은행에게는 상환 여력이 약해지고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확인하는 항목은 많지만 본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갚을 힘입니다. 영업으로 만든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버틸 여유입니다. 매출이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기더라도 보유한 현금과 자본 여력으로 견딜 수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는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단기 차입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대출 만기가 한 시점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매출 대금의 회수와 현금 흐름이 지나치게 흔들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이 회사는 약속한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구조인가? 대표에게 재무제표는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설명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게는 그 성장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평가 자료가 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는 대표의 인품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는 은행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난 돈을 받기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 회사의 자금 부담은 커집니다. 둘째, 재고가 팔리기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팔리는 속도가 늦어질수록 회사의 자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본업을 통해 실제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대출 만기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대표가 먼저 알고 있다면 은행 상담은 단순히 대출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상환 구조를 설명하는 자리가 됩니다. 은행이 매출과 이익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은 그 매출과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이어지고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함께 봅니다. 대표는 성장 가능성을 말하고 은행은 상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좋은 사업 계획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고가 많으면 회사가 커진 걸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